자,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납니까? 뭘 배웠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증명하는 거를 했고, 그것을 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공식들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짝수들의 합, 홀수들의 합이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는 수열이 이게 수열이거든요. 뭐 여기 짝수가 들어가면 저 수열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거를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냐면은 저기 수열에 뭐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문제만 나오겠죠. 그럼 저 AK가 어떤 수열이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이면 저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AKZL에 뭐가 들어가도 또 구할 수가 있냐면, 뭐가 들어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에요. 예를 들면 뭐예요? K, K제곱, K3제곱 같은 거예요. K4제곱은 우리 안 배웠지? 안 배웠기 때문에 K4제곱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뭐 4K의 세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5K의 플러스 1 뭐 이런 거는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각각 다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 그죠? K세제곱 공식 알죠? K제곱, K 다 공식 알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K의 4승이 들어가 있는 어떤 항이 있다. 그럼 이거를 시그마 요 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구할 수 있겠죠. 물론 K제곱 공식 그 유도하는 방식 기억나나요? 이게 뭐였냐면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을 이거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구한 게 K제곱이었고, 기억나나요? K세제곱은 뭐였어?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K는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싹싹싹싹 소거되는 형태 나와가지고 구했었던 거 기억 안 나죠? 나죠? 나야 됩니다. 할 줄은 몰라도 기억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는 같이 했었고, 요거는 하면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랬죠. 왜냐면 이거 자체도 뭐야? 증명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진 않다. 요렇게 증명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된다 그랬고, 요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너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K4제곱 공식을 유도하려면은 그럼 당연히 어떤 식을 이용했어야 될까? 그럼요. 이 공식 이용하면은 당연히 이거 유도는 가능하지만 너무 복잡하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의 교과서에는 이 공식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K제곱, K세제곱 아니면 여기 상수항까지만 시그마의 값을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AK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상수항 K제곱, K세제곱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이 들어가도 우리는 저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 AK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면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 오늘 뭐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자, 적어두세요. 소거형이어도 가능합니다. 엥? 소거형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요게 AK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시그마 이렇게 앞에 붙겠지. 앞에 시그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요거라고 해봐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1 집어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1 빼기 여기는 2분의 1. 요게 요 항의 첫째 항입니다. 요 저수열에. 됐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에서 쭝쭝쭝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n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돼? n 집어넣어 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것처럼 공식은 없지만 지금 1번, 2번은 뭐야? 공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공식은 없지만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오, 얘랑 얘 없어져. 얘랑 얘, 오,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도 여기까지 없어질 거잖아요.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 얘와 얘만 남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되는 형태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열을 해봤을 때에 중간에 싹 소거가 되고 앞에 거와 마지막 거만 나오면 이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이런 거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뭐 이런 거 봐봐요. 이것도 잘 보면 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루트 2 빼기 루트 1. 요게 첫 번째 항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불러보세요. 보고만 있지 말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 집어넣으면 뭐가 돼?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또 하나 불러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n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돼?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도 얘도 소거가 돼요. 어떻게 소거가 되냐? 여기는 여기 루트 2랑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보시면 규칙이 똑같아. 여기서의 앞에 있는 항과 여기 있는 거에 뒤에 있는 항이 이렇게 없어져요. 얘는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 거에 뒤에 게 없어져.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뒤에 게 없어질 거예요. 규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얘랑 얘만 남아있겠죠. 그럼 얘도 뭐야? 그러면은 플러스를 먼저 적죠.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게 정답이 된단 말이야. 자,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그마로 주어진 수열의 합에서 이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저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k, k제곱, k세제곱.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얘는 또 왜 구할 수 있어요? 그럼요. 공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야? 공식이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고 대신에 여기 중간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소거형이 되려면 생각해봐.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둘 다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 되면 소거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거형이 되려면 요 두 개의 항이 만약에 두 개의 항이 있으면 두 개의 항이 부호가 달라야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소거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와 얘가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 차이여도 되고 두 개 차이여도 돼요. 어쨌든 하다 보면 소거가 씩씩씩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식은 아니지만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소거돼 가지고 아주 간단한 형태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세 번째 소거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넘어서서 급수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거든요. 급수라는 걸 배울 때에 이런 형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오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떤 게 소거형이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이너스가 중간에 있는 게 소거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보시면은 예제서 한번 보죠. 예제서 한번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부분 분수로 나누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B분의 1 만약에 예를 들어서 AK에 저런 형태로 돼 있다고 쳐봐요.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고 분의 1이라고 돼 있다 해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형태는 뭐냐? 아까 소거형이 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분수 곱하기 AB 분의 1로 돼 있는 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왜 하나요? 왜 하긴요? 소거형으로 만들려고요. 여기는 왜 마이너스인가요? 소거형으로 만들려고요.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가 같으려면은 잘 봐요. 여러분 공식 외울 때 물론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 구조를 파악하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보시면 요거 어차피 왼쪽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요거 통분하면 뭐가 돼? AB가 나오죠. 여기는 뭐가 나와? B-A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와 얘랑 똑같아요?
다르잖아. 그럼 얘와 얘가 똑같으려면 여기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얘가 얘죠. 얘랑 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 뭐가 곱해져야 돼? 그럼요. 그럼 뭐 여기 b-a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b-a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런 식으로 b-a분의 1 이런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얘가 무조건 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사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봐봐. 이거 통분하면 뭐가 돼? AB분의 B 플러스 A가 되죠. 물론 A 플러스 B죠. 그럼 얘가 똑같아지려면 얘랑 똑같아지려면 얘 어떻게 되면 돼? A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B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약간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B 플러스 A라고 하죠. 잘 봐. 얘가 얘로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변형된다고요. 그런데 마침 내가 이렇게 변형하고 싶은 이유는 뭐야? 소거형으로 만들려고요. 소거형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려고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이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는 소거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마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됐나요? 요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요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 10번 쓰세요. 10번. 시작. 10번 써. 옛날에는 이거 정말 막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외우게도 했냐면 여기 보면 BAAB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밥 공식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밥 공식. 밥 공식이라고. 지금 뭐 굳이 그렇게 외우고 싶은 사람 외워도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라도 막 외우게 하려고 했어요. 밥 공식.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랑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ABC분의 1도 동일하게 내가 소거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도 나중에 되면 소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통분해라. 통분하니까 뭐가 위에 남아있어? 원래 없어야 되는데 C-A가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C-A분의 1이 들어갑니다. 자, 이 모양과 이 모양 비교해보세요. 뭐 굉장히 모양 닮아있죠? 뭐 이 정도는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퀴즈,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하면 위에 뭐가 있을까요? D-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A를 밑에다가 해줘야 약분 돼서 1이 돼서 왼쪽이랑 똑같아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모양이 다 똑같잖아. 사실 첫 번째 공식만 외워주셔도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을 쌤이 적어주는 이유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점점에서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공식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야? 많이 했잖아. 요 놈이 각각의 항인 거죠. 그리고 싹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그마,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일반항은 뭐겠느냐? 뭐 얘가 일반항이죠. N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보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맞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예, 맞네요.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표현을 했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얘를 보는 거야. 얘가 등비수열입니까? 등차수열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K제곱 있는데 아니야. 이 K와 K제곱, K세제곱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분모 있기 때문에 저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얘가 근데 문제로는 있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밥 공식 기억하시면 얘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 얘가 어떻게 변형이 가능해? 얘가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봐. 지금 아마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 그랬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뭘로 가능하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눠줘야 돼? 여기에 원래는 요거 빼기 요거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야? 1이지. 어차피 그냥 요거 자체네, 그죠? 앞에 곱해지는 건 없네요. 곱해 1분의 1이니까 안 써줘도 되겠죠. 그래 놓고 그러면 얘를 써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소거형은 쭉 나열해서 실제로 소거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1 집어넣으면 뭐야?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거 우리 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써보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래 놓고 한번 소거해 봅시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오호.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오호.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 없어지겠죠. 규칙대로 없어질 거니까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질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 얘와 얘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잘 보시면 항상 앞에서 첫 번째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뒤에서도 첫 번째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얘 뭐예요? 1 마이너스 여기는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아까 예제 3번에서 이걸 굳이 시그마로 사실은 여러분들 일단 처음이니까 이 모양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로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냥 해줘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 1 곱하기 2분의 1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1 곱하기 2분의 1을 그냥 밥 공식 써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3분의 1도 밥 공식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해도 되고요. 지금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요거를 그냥 밥 공식을 써가지고 부분분수로, 저걸 부분분수로 나누는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9번 보시면은 문제 9번은 우리가 따로 시그마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소거형으로 바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얘 보세요. 얘는 뭐겠습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맞죠? 가능한데 얘가 쟤랑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요거 빼기 요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랬지. 요거 3 빼기 1은 얼마야? 2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야? 똑같이 3분의 1 빼기 5분의 1에다가 여기 뭐야?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겠죠. 잘 보시면 전부 다 5 빼기 3, 7 빼기 5, 이거 빼기 2, 전부 다 뭐야?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로 묶어줄게요. 이거 전부 다 싹 다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여기는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블라블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앞으로 빼고 그럼 여기는 뭐만 남냐?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만 남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천천히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여러 번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 우린 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블라블 해서 이거 곱하기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가 남아있으면 뒤에서 또 첫 번째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여기는 뭐라고요? 1, 저쪽에 하면 마이너스에 2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요거 뭐 전개해주면 되겠죠. 전개하는 거 여러분 하시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번은 아까 여러분들이 부분분수 바꾸는 공식, 밥 공식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자, 일단 일반항을 보니까 얘가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까? 둘 다 아니죠. 일반항을 봐도 얘는 뭐야? K 들어가봤자 K제곱, K세제곱도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잘 보시면 분모에 루트가 있지.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무리수 했을 때 했을 거긴 한데 이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 들어봤죠? 분모 유리화. 예를 들면 요 식을 그대로 적는다면 이런 형태예요. k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걸 내가 뭘로 만들고 싶냐면은 빼기 형태, 즉 소거형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분모 유리화를 시키면 됩니다. 분모 유리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분자에 각각 요놈의 켤레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자, 불러주세요. 여기도 루트에 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거 뭐냐? 밑에는 뭐예요? 요놈의 합차 공식이죠?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이니까 그냥 뭐야? 1이에요. 맞죠? 1이고 여기는 뭐가 붙습니까? 루트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해서 어머나! 마이너스가 있는 소거 형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형태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하나씩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만약 이거를 요거부터 하죠. 이거는 처음이니까 시그마로 한번 바꾸는 거부터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은 얘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를 적어볼게요. 여기는 뭐냐? 루트에 n이 아니라 k죠.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k 분의 1입니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활용해서 적어볼게.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여기는 1이 되고 위에는 뭐가 되냐? 저놈의 켤레수인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나옵니다. 이래놓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시면은 무슨 형태가 나온다고? 대답하세요. 소거형. 자, 1 집어넣어봐요. 루트 2 빼기 루트 1. 요게 첫 번째 항입니다. 두 번째 항 불러주세요. 루트 3 빼기 루트 2. 이거 뭐야?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거랑 또 똑같은 거네. 플러스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n 집어넣으면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가겠네요. 그래놓고 이제 속어 보니까 뭐야? 여기서 앞에 거, 여기서 뒤에 거. 여기서 앞에 거, 여기서 뒤에 거. 여기서 앞에 거, 여기서 뒤에 거. 이렇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가 남아있으니 얘도 뒤에서 하나, 둘, 두 번째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부터 적어줄까요? 루트에 n 플러스 1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각자 다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요거를 유리화하면 얘가 되고 얘 유리화하면 얘가 되고 얘 유리화하면 얘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요런 문제가 이제 RPM에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RPM에 있는 문제 과제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내역량, 키움, 채움, 나눔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도형을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필요 없는 증명이라고 해서 그런 책이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냐면 수식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식들도 증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온 책들인데 재밌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혹시나 기억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밑에 있는 거는 쌤은 여기서는 따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 문제만 하나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A, K라고 되어 있는 이 수열을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일 때는 공식 아는 거고 K, K제곱, K세제곱도 우리가 공식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공식을 아는 겁니다. 공식을. 얘는 소거형인데 소거형의 대표적인 거 두 개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개 있고 또 하나. 자, 소거형에는 뭐 있었죠? 기억나나요? 소거형. 아까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그죠? 이건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분수 공식을 썼습니다. 밥 공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루트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꼴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보통 저렇게 안 주고 어떻게 줘요? 분모 유리화를 해야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로그의 형태입니다.
로그의 형태는 어떻게 소구형이 되는가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RPM에 보면은 유형이 몇 번이죠? RPM의 유형 11번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중에서 하나만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1011번.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구하래요. 로그에 로그가 쓰여져 있네요. 맞죠? 일단 시그마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요. 시그마가 있으면 일단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일단 요거 자체가 지금 등차 등비도 아니고 K제곱 K세제곱도 아니야.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씩 배열해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소거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아니면 못 풀어. 자, 하나씩 해볼게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일단 로그 3에 자, 일단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뭐가 되냐? 로그에 3에 뭐가 돼요? 1 집어넣으면 5가 되죠. 3에 5 이렇게 되네요. 일단 첫 번째 항이 얘입니다. 맞죠? 첫 번째 항이 얘고요.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똑같이 로그 3에 가고요. 여기는 로그 이제 뭐가 돼? 2를 집어넣으면 5에 7이 되죠. 더하기. 또 하나는 뭡니까? 로그에 하나만 더 하죠. 로그에 여기 3에 로그에 여기는 뭐야? 요거만 변하죠. 로그 3은 그대로 똑같고 여기는 3,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로그 3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넣으라고요? 39까지 넣으라고요. 여기 39 넣어봐. 39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39 넣으면은 2 곱하기 39 얼마예요? 2, 3은 6, 2, 9, 18, 78 그리고 1인가 79입니까? 네, 여기에 뭐가 되면 로그 79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80 39를 집어넣으면 81이 되겠죠. 그죠? 81 됐죠? 여기까지. 어머나 엄청 크네. 자, 그럼 정리해보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보니까 일단은 이 로그 3 다 로그 3이잖아요. 맞죠? 그럼 로그 3으로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야. 로그 3으로 묶을 수 있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 한 로그 3이라는 한 진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곱해지잖아요. 맞죠? 곱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5의 7의 9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로그 79의 81까지 가는 게 되겠네요. 이 정도면 보입니까? 지금? 보여요? 물론 요거 밑변환 공식 써가지고 로그 3분의 로그 5, 로그 5분의 로그 7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되지만 그냥 우리가 바로 합시다. 여기서는 여기 5와 여기 5가 없어지죠. 여기 7 없어지죠. 9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남아있는 게 얘와 얘만 남으니까 우리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3의 위에는 뭐야? 로그 3의 얼마? 81 됐나요? 천천히 해보죠. 로그 3의 이제 로그 3의 81은 뭐야? 3의 몇 승? 4승. 그러면 얘 4는 어디로 넣을 수 있어? 여기로 올라올 수 있고 얘는 1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로그 3의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로그도 상황에 따라서 뭐가 가능해? 소거되는 형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면 자, 요거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그마 Kn1부터 N까지 시그마 Kn1부터 N까지 AK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 공식으로 나오는 형태와 공식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가 있는데 공식으로 나오지 않는 형태는 우리가 풀려면 무조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소거형으로 돼야 되고 소거형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요 세 가지다라는 것까지 오늘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 소거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 RPM에 있는 문제들, 기본 문제들 좀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